15년 뒤 계좌에 10억 원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약 6억 4천만 원어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10억 원과 같은 구매력을 15년 뒤에도 유지하려면 약 15억 5,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10억 원을 만들었는데 목표에 도착한 순간 이미 5억 원 이상 부족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물가입니다. 우리는 투자할 때 연 수익률은 꼼꼼하게 계산합니다. 연 8%인지 12%인지 QLD를 살지 TQQQ를 살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작 미래에 필요한 돈의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만 목표로 잡으면 15년 뒤 목표에 도착하고도 생각했던 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억 원의 구매력을 15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라면 15년 뒤 10억 원의 현재 가치는 약 7억 4,301만 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약 6억 4,186만 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4%라면 약 5억 5,526만 원입니다. 계좌에는 세 경우 모두 똑같이 10억 원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가가 연 3%씩 올랐다면 15년 뒤에 10억 원은 지금 기준 약 6억 4천만 원의 구매력만 남습니다. 숫자는 10억 원이지만 체감은 6억 원대인 것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라면이나 커피 가격만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오릅니다. 자동차 가격과 보험료가 오릅니다. 식비와 의료비와 여행비도 올라갑니다. 결국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10억 원과 같은 구매력을 15년 뒤에도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물가 상승률이 연 2%라면 약 13억 4,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연 3%라면 약 15억 5,800만 원입니다. 연 4%라면 약 18억 100만 원입니다. 15년 뒤 10억 원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었다면 물가 3% 기준 실제 목표는 10억 원이 아니라 약 15억 5,800만 원이어야 합니다. 10억 원이면 은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5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니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목표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를 현실에 맞게 다시 정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명목 금액과 실질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목 금액은 통장과 증권 계좌에 표시되는 숫자입니다. 실질 금액은 그 돈으로 실제 무엇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매력입니다. 계좌의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구매력이 같은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퇴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5년 동안 물가가 연평균 3%씩 오른다면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은 매달 약 467만 원입니다. 현재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15년 뒤에도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월 생활비가 늘어나면 필요한 은퇴 자산도 함께 커집니다. 현재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은퇴 자산을 계산했다면 15년 뒤에는 월 467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억 원이라는 목표는 한번 정하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남은 기간과 물가와 실제 생활비를 반영해 계속 수정해야 합니다. QLD와 TQQQ 투자자는 이 문제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면 물가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식이 장기적으로 물가보다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명목 수익률이 높은 실질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수익에서는 세금과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자산에 투자하고 한국에서 돈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환율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실제 생활비 상승률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큰 하락장에서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매도하면 장기 기대 수익률 자체가 사라집니다. 물가 상승률 3%를 이기겠다고 계좌 변동성을 3배로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 금액이 15억 원으로 커졌다는 이유로 TQQQ 비중을 무리하게 높였다가 계좌가 70%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70% 하락한 계좌가 원금을 회복하려면 약 233% 상승해야 합니다. 물가를 이기려다가 오히려 원금 회복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 금액이 커졌을 때 수익률만 높이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월 납입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고정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조정하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3가지 숫자를 따로 적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오늘 가치 기준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구매력으로 10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뒤입니다. 세 번째는 예상 물가 상승률입니다. 보수적으로 연 3%를 적용하면 미래 목표 금액은 약 15억 5,800만 원이 됩니다. 자산은 세 층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첫 번째 층은 생존자금입니다. 주거비와 식비와 보험료와 의료비처럼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두 번째 층은 생활향상 자금입니다. 여행과 취미와 가족 지원처럼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세 번째 층은 성장자금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QLD와 TQQQ 같은 변동성 자산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층을 전부 TQQQ로 운용하면 하락장에서 투자계좌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흔들립니다. 반대로 생존자금과 생활비를 분리하고 성장자금만 레버리지에 노출하면 시장이 하락해도 버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 수익률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목표 금액만 물가에 맞춰 올릴 것이 아니라 월 납입액도 함께 올려야 합니다. 현재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을 연 3%로 가정한다면 다음 해에는 103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약 106만 원입니다. 한 번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 15년 동안 반복하면 실질 투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투자금이 계속 월 1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면 구매력 기준으로는 투자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미래 물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를 정답처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 2%, 3%, 4%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보면 됩니다. 15년 뒤 지금의 10억 원과 같은 구매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은 약 13억 4,600만 원에서 18억 100만 원 사이입니다. 정확한 미래를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범위를 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0억 원은 목표의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언제 필요한지, 그때 매달 얼마를 써야 하는지,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가 함께 들어가야 진짜 목표가 됩니다. 15년 뒤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 가치로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3%라면 15년 뒤 10억 원은 지금의 약 6억 4천만 원과 같습니다. 지금의 10억 원을 그대로 원한다면 목표는 약 15억 5,800만 원이어야 합니다. 계좌에 표시되는 숫자만 키우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